군대의 기본적인 역할은 명확합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물리적인 힘, 즉 군사력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군대가 기업을 소유하고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군대와 경제를 분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문민 통제라는 원칙과 연결됩니다. 군대가 경제력까지 장악하게 되면 정치 권력과 결합하여 통제하기 어려운 독립적인 권력으로 성장할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와는 다른 경로를 선택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이란이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은 대표적인 지대 국가의 특징을 보입니다. 석유와 같은 자원에서 발생하는 외부 수익을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의 권력 구조는 단순한 국가 운영을 넘어 새로운 정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체제를 유지하려면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점차 경제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경제 활동은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체제 수호라는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특히 1979년 이란 혁명 직후 미국의 초기 제재, 그리고 2006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핵 관련 제재 결의안이 이어지면서 이란 경제는 본격적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 2010년 미국의 포괄적 대이란 제재법과 2012년 스위프트 결제망 차단 조치는 이란의 원유 수출과 외환 결제 능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외부 자본과 국제 시장으로의 접근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조직들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자원을 조달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의 경제 구조 역시 변화합니다.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국가 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지만 그 형태는 일반적인 국가와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란에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권력 조직들이 경제에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혁명 이후 형성된 본야드와 같은 재단, 그리고 군사 조직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까지 경제 영역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경쟁이 아니라 접근 권한입니다. 어떤 기업이 더 효율적인가 보다 어떤 조직이 핵심 권력과 더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가가 자원 배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특정 조직이 제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혁명 수비대는 군사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가 안보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활동에서도 구조적인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 운영하는 기업은 일반적인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까요? 겉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상당수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형태 역시 일반 회사와 유사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 구조는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핵심 의사결정 권한과 전략 방향은 혁명 수비대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기업 운영 역시 시장 논리뿐 아니라 조직의 정치적, 군사적 이해와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이처럼 외형은 기업이지만 내부는 군조직의 위계와 권력 논리가 작동하는 이중적인 구조가 형성됩니다. 성과와 전문성뿐 아니라 조직에 대한 충성과 정치적 신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혁명 수비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도 일반적인 기업 집단도 아닙니다. 군사력과 경제력, 정치 권력이 결합된 하나의 복합적인 권력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외부 제재와 내부 통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이란 체제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생존 전략입니다. 경제 활동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체제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답은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혁명 수비대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권 확대 때문이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를 직접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